여기 통상개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개화란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서양처럼 근대화되는 거, 서양처럼 닮아가는 것을 개화라고 합니다. 통상 무역을 통해서 서양처럼 따라가자, 서양처럼 닮아가자.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서양 따라가자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규수, 오경석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었어요. 요걸 한번 볼게요. 혹시 북학사상 기억납니까? 연안 박지원, 발달한 청해 문화를 받아들이자. 이런 사람들이 북학파였잖아요. 근데 여기 박규수는 이 박지원의 손자예요.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자. 한마디로 이건 청해 문화를 받아들이자,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통상수교론자라고 합니다. 혹은 통상개화론자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랑 무역을 하자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때 일본에서는 정한론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여기 볼게요. 이렇게 있어서 일본은 우리 앞서 본 것처럼 미국한테 페르제독에 대포로 두들겨 맞고 항구를 열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강제로 문은 열렸지만 일본이 개혁을 합니다. 그 개혁을 뭐라 부르냐면 메이지 유신이라 불렀어요. 물론 청나라도 영국과 프랑스한테 아편전쟁 통해서 문을 열었죠. 그리고 그들도 개혁을 해요. 얘네들은 양문동이라 해서 얘네들은 어땠어요? 겉만 바꿨었죠. 무기만 바꿨는데 일본은 겉과 속을 싹 바꿔버립니다. 이 겉과 속을 싹 바꾼 개혁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고 대박이 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앞질러 가기 시작합니다. 문화적으로. 아직도 우리가 일본한테 몇십 년 뒤처 있다고 하는데 일본이 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일본이 자신감이 붙습니다. 지들은 이제 미국처럼 강대국이 되었어. 개화가 되었어. 근데 조선을 봤더니 흥성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하면서 문을 안 열어. 그래서 옛날 그 미개한 그대로 지체가 되어 있어. 그래서 일본이 잘됐다. 일본이 조선을 침공하자라는 정한론이 일어납니다. 한국을 정벌하자. 왜? 메이지 유신으로 지들은 서양처럼 변했거든. 그래서 찌질한 한국을 정벌하자. 정한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실현에 옮기죠. 그래서 벌어진 조약이 강화도 조약. 그래서 내적으로는 박규수나 오경석 같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 무역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한론을 통해서 일본이 강제로 문을 열어버렸죠. 참고로 이제 흥선대원군이 물러났어요. 왜? 흥선대원군이 애초에 일을 했던 이유가 아들이었던 고종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었잖아. 근데 이 고종이 드디어 나이가 차서 성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원군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 그래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는데 이것을 역사에서는 친정이라고 합니다. 직접 정치했다. 그리고 고종은 흥선대원군과 생각이 달랐어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좀 줄여요. 한마디로 다른 나라랑 손잡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그때 일본이 벌인 사건이 운요 사건입니다. 운요는 배 이름입니다. 여기에 일본의 운요인데 일본이 조작을 합니다. 어떤 조작을 하냐면 이렇게 있고 한반도 앞에 우리 서울을 지키는 섬이 있었죠? 강화도. 그렇죠? 일본이 배를 띄웁니다. 이 배가 운요인데 배를 띄워서 강화도 앞에를 왔다 갔다 어슬렁대기 시작해.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을 했겠죠. 야 일본 꺼져 했더니 일본이 안 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위 차원에서 대포를 쏘죠. 그랬더니 일본이 배에 안 맞아. 일본이 이미 우리 대포의 사정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포를 유발한 거지. 그래놓고 하는 말이 야 딱 걸렸어. 조선 니들이 먼저 대포 쐈어. 해서 우리가 먼저 포를 쏜 거를 빌미로 강화도를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해군이 우리 강화도를 침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운요가 우리 해군으로부터 포를 유발해서 강화도를 침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사건을 운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는 것처럼 이 대포예요. 조약을 체결하는데 일본 애들이 옆에 대포를 세팅해놔. 아주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연무당이란 장소에서 조약을 체결했으니 이 조약을 강화도 조약이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약이라고 해요. 장소가 강화도이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이라 할 뿐이에요. 근데 매우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전에 맺은 조약들이 많이 있는데 근대적 조약이라 하는 이유는
이때 서양과 동양이 만나는 시점이야. 세계사적으로. 근데 이때 만들어진 국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국제법에 근거해서 맺어진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일본에 의해서 체결된 강화도 조약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주 불평등합니다. 당연히 일본한테 유리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근대적 조약을 체결한 본 적이 없고 일본이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일본한테 아주 유리해요. 핵심 내용은 요거예요. 우리나라를 자주국이라고 명시해놨어. 선생님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했는데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일본의 의도가 숨어져 있죠. 항상 우리나라는 거의 청나라의 속국에 가까웠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를 자주국이라고 명시한 이유는 이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이거 안 해놓으면은 청나라가 야 일본 니들 뭔데 내 꼬붕이었던 조선이랑 조약을 체결해? 라고 따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일본이 먼저 선수친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종주권을 부정한다. 그리고 부산 외에 항구 두 곳을 더 엽니다. 일본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나라 항구를 열어 제끼는 거야. 그 열린 항구로 서양 문화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어딜 여냐면 이렇게 옵니다. 부산은 일본과 가깝기 때문에 부산, 인천, 원산 요 세 군데를 열고 심지어는 요 항구에서는 일본인들이 들어와 살 수가 있어. 이 공간을 뭐라 부르냐면 거류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거류지에서는 일본인들이 살 수가 있어요. 거류지. 자, 그래서 항구가 드디어 열렸어. 흥선대원군이 그렇게 안 열려 그랬는데 열렸어요. 그리고 해안 측량권. 이 우리나라 바닷가를 일본이 조사하겠대. 쥐들이 뭔데 우리나라 바닷가를 조사해. 나중에 쳐들어오려고. 그리고 영사재판권을 가져갑니다. 이 부산에서 일본인들이 죄를 졌어.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땅에서 죄를 졌으면 우리가 데려다 재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본 애들이 데려가서 재판하겠대요. 이것이 영사재판권이고 치해법권이에요. 제대로 재판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이자는 일본인이 우리가 재판하겠다. 일본 순사가 데려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불공평한 게 요거예요. 영사재판권. 쥐들이 죄 졌는데 쥐들이 재판하겠대. 근데 강화도 조약은 이 본 조약이 있고 여기까지가 본 조약이고 부속 조약이 있어요. 주로 이 경제랑 관련된 조약이야. 그래서 조일소조규 부록이라 해가지고 거류지를 설정한다. 아까 얘기했죠. 이 항구에 일본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류지 혹은 조계지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일본 화폐가 유통될 수 있대. 경제적으로 침략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그리고 조일무역규칙이라고 해서 통상장정으로 더 잘 알려져 있고 이건 나중에 개정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쓰리무 없을 무죄 세 가지가 없어요. 곡식을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대. 일본 애들이. 그리고 관세가 없대. 관세가 뭐예요? 일본의 물건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세금을 더 얹어서 관세를 때려서 비싸게 해서 안 팔리게 하는 목적인 거죠.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관세잖아. 근데 관세에 무관세로 하겠다는 거 한마디로. 일본의 산업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일본 닌텐도 같은 거, 혼다 자동차 이런 거. 그래서 곡식이 무제한으로 유출되고 관세도 없다. 쓰리무니까 무가 하나 더 있어야 되죠. 무 최해국 대우라고 할게요. 최해국 대우라는 게 없어요. 최해국 대우가 뭔지는 이따가 나오니까 그때 볼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조일무역 규칙 경제랑 관련되어 있는데 무제한 곡식 유출, 무관세, 그다음에 무 최해국 대우 요 세 무자라는 거 뒤에 정리해 주니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조약문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자주국이다. 청해 간섭 배제. 항구를 부산 외에 2개 여기 개항했고 해안 측량권 가져갔고 치해법권 가져갑니다. 불공평하죠. 부속 조약 일본 화폐 유통되고 곡식을 무제한으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강화도 조약 조일소 조규가 부록 이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조약은 이제 일본이고 두 번째 조약이 미국이에요. 서양 기준으로 최초죠. 서양 국가가 최초로 맺은 조미소 통상조약.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일본과 강화도 조약 체결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일본에 사신을 보냅니다. 수신사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 수신사로 간 사람이 김홍집인데 일본 갔는데 일본에 이미 와 있는 청나라 관리가 있네. 어때? 청나라 우리한테 형님 국가잖아요. 그래서 김홍집이 청나라 이 기관으로 간 거야. 갔더니 황, 준, 헌이라고 하는 청나라 애들이 있는데 황준헌이가 김홍집한테 책을 하나 건네주네. 야 읽어봐. 쩔어 해가지고
이 책이 뭐냐면 황준원이 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에요. 봤더니 이런 내용이야. 책략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방법이란 뜻이잖아. 조선이 해야 될 방법.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위에서 러시아 자꾸 내려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청나라가 좀 신경이 쓰였나 봐. 러시아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본, 미국이 있는데, 자, 김홍집 잘 들어. 내가 여기서 쓴 책인데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조선이 이렇게 하면 돼. 청나라하고 연결하고 일본하고 연결하고 미국하고 연결해. 그러면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을 거야. 자,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합해라. 이런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네. 청나라하고는 원래 친했어. 일본하고도 원래 친했어. 근데 생뚱맞게 어디하고? 미국과 연결하래. 우리 더듬어 볼까요? 앞서 미국은 우리랑 어떤 경험이 있나요? 신미양요 때 우리가 전멸될 정도로 치열하게 전쟁했던 나라잖아. 그랬던 미국이랑 손잡으래. 누가? 청나라가. 청나라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을 꼬드긴 거지. 야, 조선, 니들 러시아 내려오는데 신경 쓰이지? 형이 알려줄게. 우리하고 연결하고 일본하고 연결하고 미국 좀 생소하지만 얘네 그나마 덜 나쁜 서양이야. 얘네랑 손잡어. 그럼 러시아 견제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러시아 견제하려고 미국과 손잡으랴. 요 부분 미국과 손잡으랴. 손 잡았을까요? 예, 그래서 손잡았습니다. 그래서 체결된 조약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에요. 그래서 배경이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온 조선 책략의 유포예요. 그래서 미국과 손잡게 돼요. 그리고 청나라가 알선해줘. 청나라는 러시아가 더 싫었거든. 러시아하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을 끌어들인 거예요. 실제로 미국은 다른 서양에 비해서는 덜 나쁘기도 했었고, 그래서 청나라의 알선과 조선 책략 덕분에 미국과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양 기준은 최초고 전 세계 기준으로는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요겁니다. 거중조정 내용이 있어요. 미국과 조선이 있으면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어려우면 상대국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려우면 미국이 도와주고 미국이 어려우면 우리가 도와준다. 거중조정. 나쁜 내용은 아니죠. 관세 조항이 들어갔어요. 아까 일본은 관세 있었어 없었어요? 이 쓰리무 해가지고 관세가 없었죠. 이때 우리가 첫 경험이라서 관세가 뭔지도 몰랐어. 그랬더니 일본산 닌텐도, 일본산 뭐 혼다 막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산업이 개판되거든. 야, 좋댔다. 관세. 미국과 조약 때는 관세 넣자 해가지고 관세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영사재판권. 미국도 이거 가져갔어. 일본이 최초죠. 영사재판권. 그리고 최국대우. 일본이 없었어. 미국이 최초입니다. 말 그대로 최고의 혜택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과 조선 사이의 조약 때는 없었던 내용인데 조선이 다른 나라랑 조약 체결할 때 뭔가 생겼어. 근데 이게 좋아. 그러면 미국한테도 최고 혜택을 똑같이 주는 거야. 말 그대로 최고 혜택을 준다. 미국과 조약 때 없었던 내용이지만 조선이 추후에 다른 나라하고 체결했을 때 좋은 내용이 있으면 미국도 똑같이 적용된다.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죠. 상당히 불공평하죠. 그래서 불평등 조약이에요. 똑같아. 그리고 이 조약 체결 계기로 아까 강화도 조약 결과 우린 조선에서 수신사를 보냈죠. 이번에 미국과 조약 체결 결과 보빙사라는 관리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했는데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 간 최초의 한국인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조약 체결을 기념해서 또 미국을 배우러 갔습니다. 갔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봤어야지. 갔더니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자판기도 있고 깜짝 놀랍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데 얘네들 머릿속에 대통령이라는 개념이 없잖아. 미국 황제인 줄 알았나 봐. 그래서 미국 황제를 접견하면서 절한 모습이 지금도 미국 신문에 그대로 실려 있어요. 이건 미국 신문에 실린 그림이야. 우리 관리들이 맨발로 황제한테 엎드려가지고 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통 악수를 해야 되는데 미국도 이게 신기했는지 그림으로 남겨놨어요. 미국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미국과 조약을 이어서 다른 나라들하고도 쭉 조약을 체결합니다. 특히 프랑스는 천주교의 자유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천주교 때문에 우리가 병인양요 때 프랑스하고 전쟁까지 했잖아요. 이때 조약 체결하면서 천주교를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거의 영사재판권이나 최국대가 거의 다 가져가요. 불평등 조약이야.
우리가 잘 모르고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국제 질서에 본격적으로 전 세계랑 연계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책략 결과 체결한 조미소 통상조약, 거중 조정 도와준다라는 거. 최후국대가 중요하다 그랬죠? 본 조약에 부여되지 않았더라도 조선이 다른 나라랑 허가해 줄 때는 미국에도 똑같이 허락해 주라. 최고 혜택을 주라. 자, 배운 내용 지우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본문을 많이 했으니까 놔두고 선생님 위에 정리 한번 해봤어요. 자, 강화도 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소 조규. 배경, 대원군이 물러났어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하던 사람 물러났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합니다. 친정. 하지만 고종은 힘이 약해요. 와이프가 입김이 더 세. 명성황후 들어봤죠? 민시성이기 때문에 민시 정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무역하자라고 주장하는 통상수교론자들이 등장해요. 빠고유. 그리고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자신감을 얻고 정한론, 한국을 정벌하자. 운요 사건을 조작하죠. 그래서 체결된 조일소 조규 강화도 조약. 자주국은 청나라 견제한 거였고 항구 열었고 영사재판권, 해안책략권. 최초의 조약이고 불평등 조약이다. 그리고 조선 책략 결과 아니죠. 뒤에 나오네. 조일소 조규 부록이 있고 화폐 거류지. 조일 무역 규칙 뭐라고도 부른댔죠? 통상장정 쓰리무 관세가 없고 무제한 곡식이 유출되고 체국대가 없었다라는 거. 나중에 개정이 되는데 세 가지가 다 생깁니다. 자, 두 번째 미국과 조약인데 배경 청나라가 도와준다 그랬죠? 조선 책략에 그런 내용이 나왔죠? 김홍집이 가져왔고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연결해라. 연결이 되었죠. 치해법권이 있고 체국대우 최초로 있고 거중조정 관세 서양 기준은 최초고 불평등 조약이고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체결했다.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부분도 좀 더 설명해 줄 건데, 자,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 부분을 시작한 거예요. 흥선대원군부터 지워야 되겠네요. 흥선대원군부터 일본한테 합병될 때까지를 개화기라 부릅니다. 일제한테 먹힌 다음에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의 현대사.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화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화기 첫 번째 흥선대원군 배웠잖아요. 통상수교 거부정책해서 BJ 보스 척합이 배웠죠? 그러다가 대원군이 이제 고종의 나이가 찼으니까 친정하면서 물러났고 일본의 운요 사건을 계기로 강화도 조약 체결했고 뒤를 이어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개화 정책할 거고 여기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쭉 흐름별로 선생님 정리해 줄게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OX네요. 일본은 강화도 조약에서 청의 속국을 명시를 안 했죠. 자주국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피해가려고 했었죠. 그리고 강화도 조약에서 새항구 오픈 맞죠. 조선이 미국과 수교를 하는데 일본이 아니라 청나라가 알선을 해줬죠. 강화도 조약 때 해안책략권 가져갔죠. 조일수 부록 때 화폐 유통이 되고 거류지 설정했었죠. 조일 무역 규칙 다른 말로 통상 장정이라고 그랬었죠. 쓰리 뭐라고 그랬죠. 관세 없었고 또 최국 대우 없었고 무제한 곡식 유출이었었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개정이 됩니다. 3U 이슬 유자로 바뀌어요. 다 생깁니다. 일단 처음 거 요거죠. 조일무역 규칙 때 양고기 유출이 허용되었죠. 그것도 무제한으로. 조미소 통상조약 때 체국대우를 최초로 인정받았죠. 자, 일본은 조선 개항시키려고 운요 사건 조작했고 강화도 조약 때 해안책략권과 영사재판권 다른 말로 치해법권 가져갔고 자, 조선 책략의 내용은 러시아를 남을 막기 위해서 친중, 결일, 연미 특히 연미 때문에 미국과 조약을 체결했죠. 이것이 조미소 통상조약이었었고 자, 조미소 통상조약에서 양국 중에 한 나라가 어려우면 도와준다. 거중조정이죠. 그리고 조미소 통상조약 이후에 보낸 사절단을 보빙사라고 했고 강화도 조약 이후에 보낸 사절단을 수신사라고 했습니다.